15억 초과주택 대출 규제를 없앤다 라고 하면은 이번 시장에서는 이번 주택들의 시세가 가장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요걸 한번 얘기해 보죠. 22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입니다. 지금 6월이 훌쩍 지나갔잖아요. 이제 9월이다 보니까 하반기는 아니고 추석 이후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가 좀 나오고 있죠. 15억 초과주택 대출을 규제가 있었던 거를 없애겠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니까 정부에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핵심은 그거라고 봐요. 이게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서로 하고 있지만은 정확한 건 시기의 문제다. 시기의 문제고 결국에는 규제는 다 풀린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고요. 풀린다라는 전제로 우리는 시장을 당연히 대응하셔야 되겠죠. 이거를 푸는 이유, 그리고 누군가가 이런 소스를 지금 규제를 푼다라고 하는 거를 기사화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이제 저는 이거라고 봐요. 핵심이 되는 게 거래량이 있습니다. 거래량. 현재 수도권의 거래량을 보면은 700건이 되지가 않아요. 이게 월 기준이에요.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원래는 한 5,000건 정도 내외는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상승장일 때는 한 1만 건도 넘어요, 월에. 지금은 이제 상승장은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한 5,000건 정도는 거래량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거의 한 10분의 1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요 거래량 수준 자체가 너무 부담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조금씩 꺼내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거래량이 안 나오면은 정부 입장에서 지방세수 확보가 매우 어려운 거죠. 거의 10분의 1 토막이잖아요. 그리고 이 부동산과 관련된 이런 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산업 자체가 침체가 되겠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 15억 초과주택 대출 규제 자체만 딱 푼다 라고 하더라도 거래량이 정상적인 시장만큼 이렇게 돌아오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외에 다른 규제들을 조금 더 풀어줘야 아마 이 근처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이 15억 초과 대출 규제를 푼다라고 해서 이렇게 확 넘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거래량이 약간 정도 상승을 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앞으로 더 풀 거냐?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겠죠. LTV, DSR, 그리고 수도권 규제 지역, 요걸 이제 해지하려고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서울은 해지를 못 할 거고 지금 공급량이 좀 많아가지고 좀 힘든 지역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외곽 지역들은 일부 좀 해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기를 조율하겠죠. 그리고 임대사업자 중에 대표적인 게 아파트죠. 그리고 이런 취등록세 중과되는 부분을 해지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해지를 다 하게 되면은 거래량은 정상 수준으로 나올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사실 이게 좀 부담이겠죠. 한꺼번에 거래량이 많아지면 다시 부동산이 지금 안정기에 있는데 다시 상승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 상황을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소스를 하나 흘린 거고,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추석 이후가 될수록 두 번째 LTV나 DSR, 수도권 규제 지역 해지, 임대사업자 아파트, 취등록세 중과 폐지 이런 안들을 계속 낼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럼 현재 나온 얘기가 15억 초과 주택 대출을 없애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없애게 되면은 시장이 어떻게 될 건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있었죠. 지난 정부에서 요 6.17 대책이 나왔었고, 이 6.17 대책에서 15억 초과 주택을 대출을 이제 영원을 해주게 되죠. 이제 하나도 안 해주게 되니까 시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반응이 있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주택 가격이 10억에서 한 12억 요 정도 하는 주택들이 일제히 상승을 해가지고 15억에 이렇게 붙었었고요. 두 번째는 15억에서 한 20억 정도 하는 주택들은 사실 거래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어요. 15억 주택 자체가 이상 주택은 대출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그랬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아예 이거랑 상관없는 주택들 있죠. 20억이 완전히 넘어가준 주택들은 오히려 시장에서 똘똘한 1주택 쏠림 현상으로 더 가속화됐었죠. 그런 주택들이 시세가 더 많이 올랐었고요. 그래서 15억 초과 주택 규제를 사실 대출 규제를 없앤다 라고 하면은
이번 시장에서는 이번 주택들의 시세가 가장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거래량이 이런 주택들은 다시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거를 판 사람들은 이런 주택들로 좀 갈아탈 거예요. 20억이 넘는 이런 주택들로 갈아탈 거기 때문에 같이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 단순하게 이거 하나만 풀어서는 이 DSR이라고 하는 규제가 있다 보니까 거래량이 많이 살아날 것 같지는 않지만은 뭐 이 규제가 생각보다 본인한테 영향이 없는 사람들도 꽤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사겠죠. 혹은 내가 거주하고 투자로 사는 게 아니라 거주하고 투자로 분리해서 뭐 갭으로 사는 사람들의 수요는 일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난 이 몇 년간의 상승장에서 주택이 있으셨던 분들은 내가 한 5억짜리 주택을 들고 있었으면 이 주택이 거의 뭐 한 10억에서 한 15억도 했을 겁니다. 그죠? 대출도 거의 없으신 분들도 꽤 많잖아요. 근데 이런 주택들을 이번 시장에서 아마 대출 규제가 15억 초과가 풀리게 되면 이런 분들이 요거를 팔고 대부분은 15억에서 한 20억짜리 주택들을 좀 많이 보려고 할 거예요. 이런 주택들이 좀 시장에 영향이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그냥 내가 거주하고 투자로 보지 말고 거주하고 투자를 내가 좀 분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주택이 아니라 이렇게 20억이 넘는 이런 주택들로 내가 좀 갭으로 좀 갈아타기를 검토하시는 게 내가 자산이 조금 더 많이 오르게 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택을 또 활용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투자의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산을 불리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흔히 생각하는 게 내가 이런 주택이 있으니까 이렇게 불렸으니까 뭐 3번으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저는 이 마지막에 해당하는 이 4번의 선택지를 했을 때 그리고 플러스 얘를 활용해서 또 투자를 했을 때 내 자산이 2배, 많게는 3배까지도 불어나더라 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하반기, 특히 이제 추석 이후에 부동산 전망에 대한 얘기를 좀 간략하게 드려봤습니다.